이제 시작할 거예요. 반감기 봅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요. 여기서 반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요. 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N2O 5개의 농도 자체가 그래프가 나와요. 얘를요. 그냥 농도만으로 아니면 자연로그를 취했을 때 아니면 분의 1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게 진짜예요? 직선 나오는 거예요. 직선 나오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농도를 가지고 했는데 직선이 나왔어요. 그럼 걔는 몇 차 반응이에요? 0차예요. 자연로그를 취했는데 직선이 나왔어요. 얘 같은 케이스죠? 몇 차예요? 1차예요. 자연로그 했는데 직선 안 나온 애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해줘야 돼요? 분의 1 해주거든요. 분의 1 했을 때 직선이 만약에 나왔다면 걔는 몇 차예요? 2차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물질의 농도가 나왔을 때 걔네를 가지고 농도 그대로 자연로그 그다음에 분의 1을 해서 걔가 몇 차 반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확인하고 나서 얘를 봤더니 얘는 자연로그에 대해서 직선으로 나왔으니까 아, 이건 1차 반응이구나. 1차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차 반응은 반감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일정이에요. 근데 1차 반응의 반감기는 그 아이의 뭐랑 상관이 있어요? 속도 상수랑 결정이 돼요. 따라서 그 반응의 속도 상수를 구하지 못하면 반감기도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2차 반응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2차 반응은 물질의 양이 2배로 늘어요. 속도는 몇 배로 증가해요? 속도 몇 배로 증가해요? 2차 반응이라니까. 제곱이잖아. 속도는 4배로 증가하지. 물질의 양이 2배로 늘면 반감기가 오히려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4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감기는 오히려 줄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597페이지 가시죠. 반응의 반감기. 첫째 줄, 반감기는 반응 농도가 초기 값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 표 밑에요. 그림 16.8 밑에 1차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1차 반응에서는 여러분이 16.7 거기다 네모해 놓으셔야 돼요. 그 16.7이 의미하는 건 뭐란 뜻이냐면 속도 상수가 일정하다면 이 1차 반응의 반감기 또한 어떻다? 일정하다. 밑에 줄 갈게요. 위 식에서 농도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차 반응에 대해 초기 농도의 반에 도달하는 시간인 반감기는 어떻고? 일정하고 반응물의 농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물질을 만약에 이제 풀 때요. 얘는 몇 차 반응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1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반응이 몇 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그 반응의 속도 상수가 이렇다고 얘기해줘요. 그럼 얘는 몇 차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몇 차 반응이요? 1차 반응이요. 왜? 속도 상수는 걔가 0차냐,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상수를 줬을 때도 걔가 몇 차 반응인지 찾아낼 수 있고요. 아니면 얘가 1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뭐가 됐든 간에 반응이 몇 차인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1차 반응이래요. A, 초록색이 파랑하고 노랑으로 분해가 된다 그랬거든요. 0초일 때랑 몇 초일 때예요? 30초일 때. 30초일 때를 봤더니 처음에 8개 있던 A가 몇 개로 줄었어요? 4개로 줄었죠. 그죠? 얘는 반감기가 몇 초란 얘기예요? 반감기가 30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 반응물의 분자 그림을 그리는데 몇 초일 때 그리라 했어요? 60초. 반감기 몇 번 지났어요? 2번. 그러면 초록색은 몇 개 남아야 돼요? 파란색은? 파란색도 6개, 노란색도 6개. 왜? 쪼개지는 게 초록색 하나가 파란색, 노란색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속도 상수 구하라 했어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1차 반응의 반감기 공식은 반감기가 뭐분의? 속도 상수분의 누구예요? ln E. 반감기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몇 초래요? 30초. 그럼 얘를 이용해서 속도 상수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혼합물 전체의 압력이 몇 기압이라면? 5기압인데 몇 초일 때예요? 90초란 반감기 몇 번 지났어요? 반감기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럼 초록색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초록색 1개. 그럼 파란색은요? 7개. 그 다음에 노란색도요? 7개. 그럼 총 분자가 몇 개예요? 15개의 분자가 몇 기압이라고요? 5기압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물질 B의 부분 압력만 구하라 그랬어요. 얘가 물질 B잖아요. 그러면 5기압 곱하기 얼마요? 15분의 7. 이렇게 해서 얘 부분 압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푸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요. 이 반응의 반감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바로 답이랑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요.
얘는 별로 어려운 게 속도 향수가 나왔죠. 퍼세크래요. 아, 몇 차 반응이구나. 1차 반응이란 얘기 없어도 여러분 바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의 반감기는 바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될 거고, 얘 농도가 초기 값에 몇 분의 몇 되고 싶대요? 4분의 1.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났다는 얘기예요? 몇 번? 2번. 처음에 반감기 구했으니까 걔 몇 번만 있으면 돼요? 2번. 그죠? 저런 간단한 계산 문제를 틀리시진 않을 거라 믿고, 이런 문제 풀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 뭐예요? 계산기 있으셔야 돼요. 예? 599페이지 예제 16.7 밑에 2차 반응 가죠. 첫 번째 줄. 2차 반응의 반감기는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한다. 어떻게 의존하느냐? 첫 번째 식이요. T2분의 1, 즉 2차 반응의 반감기는 공식 자체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K, 속도 상수가 밑에 들어가는 건 1차랑 똑같은데요. A0 농도분의 얼마요? 1이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여기서 반감기는 초기 반응물의 농도와 뭐 한대요? 반비례한대요. 무슨 뜻이요? 초기 반응물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반감기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그 밑에 줄 있어요. 초기 반응물의 농도가 크면 반감기가 어떻고? 더 짧고. 되셨죠? 그 밑에 0차 반응 있어요. 2차 반응의 반감기와는 대조적으로 0차 반응의 반감기는 초기 반응물 농도에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비례한대요. T2분의 1이 뭐분의? 2K분의 얼마요? A0. 따라서 0차 반응의 경우는 초기 반응물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감기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적분속도 법칙 내용 얘기였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 본 내용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나중에 17장 갔을 때 평형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보셨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반응이 A의 농도에 대해서도 1차고 B의 농도에 대해서도 1차예요. 그렇다면 얘는 전체는 몇 차예요? 2차예요. 이 속도 법칙에서 보여주는 건 A 농도 2배 있을 때 반응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지 A의 농도가 5라 해서 그 5가 다 반응한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 온도와 상태에서 실제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 100%가 다 반응하진 않아요. 화학 반응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비율이 반응하느냐를 표현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반응의 속도 상수 K요. 알고 계신 대로 온도가 높아요. 애들의 움직임도 어떻고 활발하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많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비율도 커질 거고요. 그죠? 만약에 그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가 아주 높아요. 그러면 반응 자체가 이런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반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크면 반응할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가지고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실험을 해서 유추해낸 결론이 뭐냐면 속도 상수 K는 하나의 반응이 고정되면 그 반응에 자연로그와 연관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고요. RT분의 2A요. 이때 2A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음으로 인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크면 값 자체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반응하는 비율이 줄다는 얘기고요. 절대 온도는 커지면 커질수록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붙었죠? 얘는 전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지겠죠. 단, 분자가 많이 복잡할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응 자체가 좀 더 잘 돼요? 덜 돼요? 분자들이 많이 복잡하면 반응 자체가 좀 더 덜 돼요. 왜냐하면 복잡하다는 건 입체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의 생긴 모양에 따른 값이 앞에 있는 A라는 특정한 상수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 값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 주어지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지워지거나. 네. 이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공식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인데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배우실 과정이에요. 600페이지. 16.5 화학 반응 속도식의 속도론의 이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조그만한 제목으로 충돌 이론이라고 있어요. 밑에 줄이요. 충돌 이론의 기본 틀은 충돌 이론이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반응물 입자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입자들하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충돌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 반응 속도식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반응 속도식 할 때 A 농도랑 B 농도 더하는 경우 봤어요?
언제나 농도들 어떻게 해요? 곱해요. 반응 물질들의 농도가 항상 제곱이 됐든 1차가 됐든 항상 곱해요. 얘네는 언제나 곱하는 식으로 됐지 이 식이 더해지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래서 그렇다고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라고 B라는 이런 입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충돌을 하는 횟수는요. 그죠? 3개고 2개면 곱해서 6번 충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건 더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각각이 곱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응 속도식에는 물질들의 농도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곱하기로 형성이 된다고요. 그 충돌 이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왜 농도는 속도식에 곱해지는가라는 말, 그 조그만한 제목 밑에 쭉쭉쭉 서 있어요. 얘네는 특별히 줄 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5번째 줄에 속도와 속도 상수에 대한 온도의 효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온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 페이지 601페이지에 보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더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중간쯤 보시면 식 16.8이 있고요. 그 식 위에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레니우스 식 찾으셨죠? 굵은 글씨. 식 16.8은 네모해 놓으시고 별표 3개 붙여 놓으세요. 얘는 진짜 중요한 식이에요. 이 아레니우스 식이 지금 제가 쓴 요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의 의미는 식 16.8 밑에 5줄 내려가시죠. 더 높은 온도, 온도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K, K 값도 커지고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된대요? 증가한대요. 그죠? 그 밑에 활성화 에너지의 중요성, 첫 번째 줄이요. 충돌하는 분자가 반응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 에너지. 이게 뭐예요? 반응의 무슨 에너지요? 활성화 에너지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만 얘네들이 실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죠.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요. 실제로는 반응물에서 활성화된 이 상태를 가야만, 그래야만 결합도 끊어지고 새로 결합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활성화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긴 한데 이때 괄호하고 지금 뭐라 써 있어요? 정반응. 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언덕의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성물에서 다시 반응물로 거꾸로 올 수도 있죠. 왜? 화학 반응은 원론적으로 다 가역 반응이니까. 그럼 생성물에서 오려면 생성물에 있는 이 에너지에서 이만큼까지 올라와야 되잖아. 어차피 활성화 상태는 똑같은 상태를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필요한 뭐가 더 커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어때요? 커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열은, 지금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뭐예요? 발열이요? 흡열이요? 발열이요. 발열이면 이 델타 H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 마이너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반응열은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로 표현하세요. 누구에서? 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죠? 크기는 여기서 이거 빼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라는 부호까지 도출되기 위해서는 뭐에서 못 빼셔야 돼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요. 이거는 모든 반응에서 다 통용돼요. 그 화학 반응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빼면 뭐가 나와요? 반응열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활성화 에너지랑 이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까지 줄 치셨죠. 그 밑에 2줄 내려가시면 반응물 분자는 반응물 결합이 생성물 결합으로 바뀌는 활성화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만 한다. 밑에 줄이요. 그림 16.1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역 반응은 몇 개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져요? 2개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다. 그 밑에 4줄 내려가세요. 이 차이가 반응 엔탈피, 누구랑 똑같다고요? 델타 H 반응과 같다. 식 16.9에도 네모해 놓으시고요. 혹시 온도 갖고 얘기할 때 제가 저번에 이런 식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 298K를 기준으로 해서 상온 상태에서 그 온도 내에서 온도가 10도 올라가면 반응 속도 몇 배 빨라진다고요? 2배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했죠. 이때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게 1번, 충돌 횟수가 늘어나서 빨라진다. 맞다 틀리다.
영향이 있긴 하나 그게 다는 아니다. 뭐가 문제다? 속도에 따라서 왜 그렇게 많이 빨라진다? 이거다. 온도가 T1의 온도보다 T2의 온도가 높고 그렇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그죠? 그래서 충돌하는 아이들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쟤네의 속도가 저렇게 빨라질 것이다. 제일 마지막 줄. 충돌 에너지에 대한 온도 효과. 온도의 증가는 움직이는 입자에 두 가지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더 높은 충돌 빈도. 충돌하는 횟수를 많게 한다는 얘기죠. 더 높은 충돌 에너지. 걔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영향을 준다고요. 두 줄 내려가세요.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충돌 빈도. 두 번째 줄이요. 온도가 288K에서 298K로 얼마 증가했다면 10K 증가하면 평균 분자 속도는 몇 프로만 증가해요? 2%요. 분자 속도 2% 증가하고 이는 속도의 몇 프로 증가를 의미한다고요? 약 4%요. 분자 속도가 2% 증가하는데 어차피 걔네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부딪혀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 밑에 네 줄 내려가시면 두 번째 까만 동그라미 충돌 에너지. 그 줄 제일 끝에요. 주어진 온도에서 EA, 즉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거나 같은 에너지를 가진 충돌의 분율 F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된대요? F는 2에 마이너스 2A 나누기 뭐예요? RT.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시죠? 여기는 틀린 게 있어서요. 책에 틀린 게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뭘 좀 끼워 넣으셔야 돼요. 세 줄 내려가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의 증가는? 온도의 증가는 EA, 즉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책에 없어요. 가진 분자의라는 말이. 그거 없으면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온도의 증가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충돌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일곱 번째 줄.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또는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충돌의 분율이 더욱 커지며 K값도 어떻게 되고 커지고 반응의 속도도 어떻게 되고 더욱 커진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슬쩍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느냐. 온도 T1에서 속도 상수가 K1입니다. 온도 T2에서 속도 상수는 K2입니다.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특정 온도에서 속도 상수, 다른 온도에서 속도 상수를 줘요. 이걸 준 다음에 이 반응에 뭘 구하시오?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K, 얘가 위에 지수 형태로 있죠. 그래서 뭐 취하는 게 좋을까요? ln이요. 그럼 뭐요? ln K1은 ln A 마이너스 누구분의 RT1분의 EA. 여기는요. ln K 누구는 2는 ln A 마이너스 RT2분의 EA. 그죠? 그럼 위에서 밑에 어떻게 해요? 더해요, 빼요? 빼면 뭐가 좋아요? 얘네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연관된 식으로 바뀐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식 16.10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얘만 외우세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은 얘만 외우시고요. 얘만 외우신 다음에 여기서 자연로그는 이건 다 취할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풀라 하면 그때 이렇게 식 두 개 써서 여기서 빼서 계산을 하세요. 예? 이게 연립된 이 식을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는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1하고 2의 위치 헷갈린다 그랬죠? 여기서 T1하고 T2의 위치도 나중에 헷갈린다 그랬죠? 앞으로 니네 이제 전공 올라가면 외워야 될 식이 3만 개라니까. 뭐든 물리화학 들어가 봐. 한 페이지에 식이 10개씩 나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냐고. 못한다니까. 못해요. 근데 걔네가 기본이야. 왜? 니네 공대거든. 공학에선 그게 기본이야. 모든 걸 수학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예측하는 게 공학의 기본이니까.
그러려면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하다 보면 1하고 2만 나와요. 1, 2, 3, 4까지 막 변수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절대. 단, 뭐만 알고 계세요. 얘는 이게 자꾸 메인식이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자꾸 잔소리하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제가 뭐라 얘기해요? 반응하는 비율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 거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 식 자체를 외우면 얘를 가지고 나머지 하는 건 식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계속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그냥 단순 노동이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자꾸 식을 가지고 물리화학 책 이런 분석화 이런 데 가면 딱딱 이렇게 식, 반응공학 여기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완결된 식. 그럼 결국 이런 거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식이거든요. 절대 그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절대 나중에 못 따라가요. 예제 16.8이요. HI를 분해하는데요. HI를 분해해서 H2랑 I2로 만들어요. 다음과 같은 상수를 갖는다 했어요. 얘가 500K에서 온도 500K에서 속도 상수 K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도 얼마에서 600K에서 속도 상수 K가 나왔어요. 뭐 구하라 그랬어요? 활성화 에너지.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온도 얼마? 500.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K1. 온도 얼마? 몇 K라 그랬어요? 600. 활성화 에너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아, 속도 상수 K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1.76 곱하기 10의 5승 줄 퍼 몰. 킬로줄로 바꾸시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라 해놓고 여기다 괄호 해놓는 경우 있거든요. 괄호의 단위를 킬로줄 퍼 몰로 했으면 이거 답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답으로 써놨다 그러면 줄 퍼 몰이라는 이 단위로 꼭 쓰셔야 돼요. 아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모든 식의 문제는 다 단위가 생명이에요. 안 쓰면 틀려요. 네. 그리고 나서 속도에 대한 분자 구조의 영향. 네, 이거 갖고 한 4년쯤 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전멸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중간에 요 반응이요. 챕터 15를 공부하셨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죠. CH3BR은 뭐예요? 알코올이에요. 알킬 할라이드예요. 알킬기가 붙은 할로젠. 얘 뭐예요? 알킬 할라이드. 거기다 OH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OH에 있는 산소가 마이너스를 세게 띄었다 그랬죠. 그 마이너스를 띈 산소가 누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BR과 붙어 있는 탄소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죠? 그래서 공격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기 중간에서 얘도 떨어지기 싫고 얘도 떨어지기 싫은 중간 과정이 생긴다고요. 이 중간체의, 얘는 중간체가 아니고 전이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이 상태의 분자 구조는 무슨 형일까요? 챕터 10이라고 연구하는데 이 전이 상태의 분자 구조는 결합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탄소를 기준으로. 평면에 뭐 있어? 삼각형 있지. 그 다음에 뭐 있어? 하나, 두 개 더 있지. 이 전이 상태의 분자 구조는 뭐예요? 삼각 쌍뿔형. 시험 문제 나왔었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어떻게 돼요? OH가 붙고 얘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럼 무슨 반응이에요? 제거예요? 첨가예요? 치환이에요? 치환 반응이죠. 여러분이 2학년 돼서 배우실 반응 중에 더 중요한 반응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배워요. 1학년이 아니고 2학년이면 이제 뭐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여기에서요. 얘네 세 개를 제 손이 지금 탄소예요. 얘가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 손이 탄소고요. 이렇게 탄소는 삼연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브롬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브롬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쪽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OH가 오죠. 그죠? 새로운 OH가 오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저쪽에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OH가.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그럼 누가 떨어져 나가요? 누가 떨어져 나가요? 브롬이 떨어져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왔으면 얘는 중간체는 이렇게 해서 뭘 만든 다음에 평면에 삼각형 있고 이렇게 앞뒤에 붙어 있는 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얘가 떨어진과 동시에 얘가 자리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그럼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조 자체가 리버스하게 바뀌어요. 뒤집어지면서. 그것도 나중에 배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바뀐 애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딴 애를 집어넣어서 얘를 뒤집기도 해요. 우산 뒤집는 것처럼. 그 또한 뒤집었을 때 거울상 이성질체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대칭 탄소요. 비대칭 탄소는 뭔데? 여기서 결합한 4개가 어떤 애?
다 다른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브롬이 있는 이 상황에서요. 딴 애가 들어서 얘네를 뒤집어 버리면 거울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의 입체 구조가. 그래서도 중요해요. 네? 나중에 보면. 가영이 왜 웃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듣고 그때 가서 또 들으면 그냥 살만해. 웬만큼. 처음에 무조건 나왔는데 다 외우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미치는 거죠. 603페이지요. 유효 충돌이라는 애 배우셔야 돼요. 충돌을 한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해서 효과 없다고요. 왜냐하면 충돌을 할 때 지금 얘네의 분자를 가지고 봤더니 일산화질소가 뭐로 바뀌어야 해요? 일산화질소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산화질소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화질소가 생기기 위해서는 보세요. 산소하고 산소 부딪히는 거. 아무 효과 없어요. 질소랑 산소 부딪혀 있는데 질소의 반대쪽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야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한다 해도 얘네 두 개가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도 산소끼리 부딪히는 거. 아무 효과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부딪히냐 하는 충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둘 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졌고 그리고 질소 파트가 옆에 있는 산소를 정확하게 퉁 쳐서 공격하면 이렇게 NO2가 두 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효 충돌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0차, 1차, 2차 배웠죠. 3차 반응이란 거 잘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3차 반응이란 건 결국 뭔데? 하나, 둘, 셋. 우리 셋이 한순간 어디에서 꽝! 그것도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다 가져야 되고 셋 다. 그리고 어떻게? 유효 충돌할 수 있는 적당한 방향으로.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셋이 반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랑 얘랑 한 번 해서 1번. 우리 둘이 만들어진 중간체가 얘랑 또 해서 몇 번? 2번.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건 요 다음 챕터에 나오는 반응 메커니즘. 각각의 메커니즘, 단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진행될 거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속도에 대한 분자 구조의 영향 네 번째 줄 갈게요. 유효 충돌. 유효 충돌이 뭔데? 그 밑에 줄 나와 있어요. 충돌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져야만 하고 특정한 분자 배항을 가져야 한다. 밑에 줄 아레니우스식에서 분자 배항은 무슨 항에 포함된다? A항. 이 A항이 뭐예요? 앞에서 잦음율, 얘는 복잡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분자 구조가 복잡하면 입체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밑에 줄, 이 항을 잦음율, A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퀀시 팩터고요. 충돌 빈도 Z랑 배항 확률 인자 P, 배항 확률 인자 말 되게 어렵게 해놨으나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인자고 얘는 각 반응의 뭐예요? 특성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더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P 값은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전이 상태 이론, 활성화 에너지의 용도. 활성화 에너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전이 상태 또는 활성화 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전이 상태하고 중간체는 좀 달라요. 중간체는 반응 단계별이 했을 때 그 중간에 나타나는 물질인데요. 중간체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걔 나름대로 이렇게 특징이 있는 어떤 분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이 상태는 지금 분자라고 봐지진 않아요. 왜? 여기도 뭐고, 여기도 점선, 저기도 뭐 점선. 둘 다 반응이 얼마예요? 0.5, 0.5예요. 그러니 얘는 완벽한, 안정한 결합을 갖고 있는 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이 상태는 바깥으로 내가 추출해낼 수 있어요? 분리해낼 수 있어요? 전이 상태는 잘 안 돼요. 그냥 반응하는 중간중간에 아 저런 게 생기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것뿐이지 얘 자체를 내가 뽑아내지는 않아요. 뽑아낼 정도로 안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효과적인 충돌로 생성되는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저 전이 상태는 여러분이 뭐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을 때? 여기. 활성화 에너지 꼭대기에 있을 때 상태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얘는 사면체였잖아요. OH가 간다 그랬죠? 가서 얘를 퉁 건드려요. 그러면 이쪽의 결합이 조금 약해지고 이 결합이 새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전이 상태는 정확하게 얘네 두 개가 반반인 상태예요. 양쪽에서 정확하게 반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는 H3개는 평면 뭘 만들겠어요? 삼각형. 그래서 이 전이 상태의 분자 구조를 어거지로라도 얘기해라 하면 무슨 분자 구조가 무슨 모양이요?
삼각 쌍뿔형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겨요. 하지만 화학 반응은 실제로는 뭐예요? 반반이라 그랬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요. 굴러온 돌이 그냥 그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면, 비알이 쫓겨나면, 그러면 새로운 결합이 생기는데 얘는 얘에 비해서 분자 구조가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우산처럼. 뒤집어진 새로운 물질이 생겼을 때 얘가 어떻게 해요? 생성물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전이 상태 이론, 활성화 에너지의 용도. 첫 번째 줄, 전이 상태 이론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환될 때 효과적인 충돌에 순간 형성되는 고에너지를 가진 화학종에 초점을 둔다. 전이 상태의 시각화라고 생긴 거기서는요. 10번째 줄인 것 같아요. 반응물도 아니면 생성물도 아닌 부분적인 결합을 가진 화학종이 존재한다. 이러한 매우 불안정한 화학종을 뭐라 불러요? 전이 상태 또는 뭐요? 활성화 착물. 반응하는 계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순간에 존재한다. 따라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왜 쓰인대요? 거기 옆에 써 있어요. 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음 페이지, 그 밑에 그 브로민화 메틸과 수산화 이온 사이에 화학 반응식 써 있고요. 반응식 밑에 줄이요. 더 전기 음성적인 브로민은 BrCH3에서 탄소를 부분적인 뭐로 만들고 양전하로, 탄소는 OH-에서 음으로 하전된 산소를 당긴다. C하고 O 사이에 뭐가 형성돼요? 결합. C하고 Br 사이의 결합은 약해지기 시작해요. 전이 상태에서 탄소는 몇 개의 원자에 둘러싸여요? 5개. 그래서 모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삼각 쌍뿔. 이것은 안정한 화합물에서는 절대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왜? 탄소는 팔 몇 개야? 4개. 끼케야 몇 군데서만 결합해야 돼? 4군데서만. 그죠?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줄이요. 전이 상태는 두 방향으로 모두 바뀔 수 있기 때문에까지만 줄쳐 놓으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두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같으면요. 생성물이 좀 더 잘 생기긴 해요. 이유는 뭘까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어때요?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안정해지는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원래 확률은 반반이어야 정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생성물이 가는 쪽이 좀 더 많이 포션이 가기도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요. 605페이지에 가시면요. 위에서 5번째 줄에 반응 에너지 도표라는 거 있거든요. 그 반응 에너지 도표라는 게 이거예요. 좀 전에 이런 거 그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 에너지 도표를 그리고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이거 하란 얘기예요. 반응 에너지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걔 무슨 에너지요? 활성화 에너지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활성화 에너지 2개가 다 주어졌어요. 그럼 그 반응에 뭐도 찾을 수 있어요? 반응 열도 찾을 수 있죠. 누구 거에서 누구 거 빼면 돼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빼면 반응열이 나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 에너지 도표 그려라. 그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요 문제예요. 오존하고 산소 원자가 만나서 산소 분자가 되는 반응이거든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얼마예요? 19. 반응열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92. 뭐 하래요? 반응 에너지 도표 그리고 전이 상태는 안 하셔도 돼요. 반응 에너지 도표만 그리고 뭘 계산하라고요? 역반응을 계산하여라. 역반응 계산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랬는데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면 그게 뭐라 그랬는데? 델타 H. 그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하면 걔네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예요? 411.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반응 메커니즘 갑시다. 이 메커니즘에서는요. 반응물로부터 생성물로의 단계들을 이제 보시는 건데요. 반응 메커니즘 가세요. 이 A랑 B가 만나서 E와 F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한 단계 뻥 하고 일어난다면 예? 얘가 한 단계 뻥 하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한 단계 뻥 하고 일어난다면 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 2개랑 B 하나가 셋이 한꺼번에 어느 순간 꽝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실제로 쟤네가 일어나는 걸 살펴보니까 A하고 B가 먼저 만나서 누가 돼요? C. 이 C라는 중간체가 중간에 생긴 애가 또 A를 한 번 더 만나요. 그래서 뭐가 돼요? D. 이 D라는 애가 E랑 F로 마지막에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C와 D는 반응의 중간중간에 나타나죠. 근데 제일 처음 반응물과 제일 끝에 생성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쟤네를 뭐라고 불러요? 중간체라고 불러요. 반응의 전체 반응식, 이 전체 반응식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비해서는 불안정하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전이 상태와 중간체의 가장 큰 차이는 전이 상태는 절대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합이 아직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애예요. 근데 누구는? 중간체는 전이 상태보다는 안정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결합을 가진 분자인 경우가 많고 분리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일단 반응물 생성물에 비해서는 어떠니까? 불안정하니까 분리했다 하더라도 금방 잘 쪼개지긴 하겠지만 일단 분리는 가능해요.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1번, 2번, 3번 반응. A 농도, B 농도, 그 다음에 반응 속도 V. 1, 1, 얘가 속도가 2예요. 2, 1, 속도가 4고요. 1, 2, 속도가 8이에요. 그럼 얘는 A에 대해서 몇 차? 1차. B에 대해서 몇 차? 2차. 요게 주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반응은 V는 K, A의 몇 승, M승, B의 몇 승, N승으로 하고 이 M, N은 앞에 있는 A, B 요 개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맨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반응을 A랑 B가 만나서 C가 된다는 반응을 줬는데 반응 속도 V를 가지고 얘가 몇 차 반응이라는 걸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줬어요. 아니면 이 반응은 단일 단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로 문제를 어떤 문제를 주냐면 얘가 몇 차 반응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얘랑 얘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까 보였던 그 표 같은 애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A에 대해서 몇 차인지 B에 대해서 몇 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로 풀어라 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단일 단계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얘기예요. 어떤 언급이 없다는 건 얘가 단일 단계 반응이란 얘기고 단일 단계란 이런 식의 반응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에 꽝 하는 반응이라고요. 한 단계로 모든 게 해결되는 반응이라고요. 이렇게 단일 단계 반응의 경우는 앞에가 1이고 얘도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뭐로 올라가도 돼요? 차수로 올라가도 돼요. 왜? 얘가 몇 단계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한 단계, 단일 단계라고. 그럼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부딪혀서 반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 만약에 지금 이 화학 반응이 단계 1, 단계 2, 단계 3으로 나눴어요. 이런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건 1단계도 각각이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1단계는 항상 A, B 만나서 쾅 이렇게 일어나요. 2단계는 C하고 A 쾅 한 단계로 일어나요. 3단계도 D 혼자 쪼개지는 게 한 단계로 일어나요.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식을 쓰시오. 그럼 K에 A의 몇 승? 1승, B의 1승 그대로예요. 두 번째 단계 반응 속도식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C의 몇 승? 1승, A의 1승 그대로 가면 된다고요. 단일 단계 반응이란 그 메커니즘에서 실제로 한 단계 안에서 꽝 해서 반응이 실제 일어날 때를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해가시죠? 단일 단계 반응은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앞에 있는 개수를 바로 뭐로 올려도 된다고요? 차수로 올려도 된다고요. 되셨어요? 여기가요. 나중에 물리화학하고요. 화학 그 반응공학하고요. 그 파트 같은 거 배울 때 이 단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랑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반응 속도식을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매우 차이가 나요. 아주 많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뭐예요?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뭐로 올라갈 수 있어요? 차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한 단계에 꽝 하고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경우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일 단계 반응의 가장 간단한 건 이거예요. 뭐요? 분자 하나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A가 뭔가 생성물로 변하는 거. 이건 1분자성 반응이에요. A 두 개가 반응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A하고 A가 만나서 뭐 C가 된다든지, 그죠? 근데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분자성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이분자성 반응에는 A 두 개가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합체 되는 거예요. 아세트산 같은 케이스는 분자량이 60인데요. 걔네 두 개가 두 개 합해져서 이합체로 존재하면 분자량 120짜리로 측정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가 EA의 반응이고 얘는 그거죠. 뭐요? 챕터 15에서 배우셨죠? 에스테르와 반응. 카르복시산하고 누가 만나면? 알코올이 만나면 누가 생기기도 해요? 에스테르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반응이 이제 이분자성인데 3분자성 반응이 아주 가끔 단일 단계인 케이스가 있어요. 분자가 3개라도. 실제로는 거의 잘 안 일어난다 했지만 단일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단일 단계 반응은 앞에 있는 계수가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차수로 올라가요. 아셨죠? 607페이지 갈 거예요. 메커니즘 위에서 5번째 줄. 많은 반응들은 전체 반응식의 합이며 단일 반응 단계의 순서인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난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 줄이요. 반응 메커니즘을 이루는 각 단계를 뭐라 불러요? 단일 단계 반응 또는 단일 단계라고 부른다. 2줄 내려가세요. 단일 단계는 관련된 반응 단계의 반응물 분자 수인 분자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분자도가 굉장히 중요한 1분자성이냐 2분자성이냐 그걸 분자도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존이 분해되는 반응의 2단계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나와 있는 메커니즘 밑에 3번째 줄 갈게요. 뭐라 써 있어요? 1부 3분자 단일 단계. 3개의 분자가 한 단계에 쿵 일어난다니까요. 하지만 그 옆에 써 있죠. 뭐래요? 3개의 입자들이 충분한 에너지와 효과적인 배치와 함께 동시에 충돌할 확률이 매우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죠? 밑에 줄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응 메커니즘에서 단일 단계로는 1분자 또는 2분자 반응만을 제시하는 것이 화학적으로 바람직하다. 2줄 내려가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단일 단계 반응은 한 단계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도는 반응물 농도 곱에 비례해야 한다. 그 옆에 그러므로 부터는 별표 3개 붙여놓으시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단일 단계에서만이 속도식의 반응 차수로 반응식의 개수로 사용한다. 단일 단계라고 얘기가 나오면 앞에 있는 개수를 바로 뭘로 올리란 얘기예요? 차수로 올려라. 즉 반응 차수랑 분자도가 어떻다? 동일하다. 첫 번째, 1. 전체 균형 반응식 써라. 반응 메커니즘 주고 전체 균형 반응식 써라. 냅다 어떻게 해라? 얘네를 냅다. 전체 균형 반응식 써라. 그럼 각 단계들을 뭐 하면 된다? 더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해라. 더하면 CL하고 CL하고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따라서 저기서 CL 원자는 뭐로 사용됐다? 중간체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I일 것이다. 전체 반응식 완결해라. NO2CL 몇 분자가? 2분자가. 2개 더하면 2개 있잖아요. NO2CL 2분자가 NO2 몇 분자랑? 2분자랑 CL2 분자 몇 개로? 1개로 쪼개지는 게 전체 반응식이다. 각 단계의 분자도를 결정하라. 얘는 몇 분자성이다? 분자 하나가 반응하죠. 1분자성. 얘는 몇 분자성이다? 2분자성이다. 각 단계의 속도 법칙을 써라.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속도 상수 K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K1에 뭐 NO2CL의 몇 승? 1승. 얘는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올라가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K2에 NO2CL의 1, 그 다음 뭐에? CL의 1.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 뒤에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단계가 빨라. 두 번째 단계가 느려. 속도는 누구 때문에 결정돼요? 빠른 단계예요, 느린 단계예요? 왜? 화학에서 빠르다라는 건 사실 0.000 몇 초 만에 딱 완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그 반응 속도는 가장 어떤 단계가? 느린 단계가 잡아먹는 시간이 길어서 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반응 속도로 구할 때 첫 번째가 빠르다 했어요? 두 번째가 느리대. 누구 때문에 반응 속도가 결정돼요? 두 번째. 따라서 두 번째 반응의 이 속도 상수식, 이 속도식 있잖아요. 얘가 전체 반응 속도식이 되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첫 번째 단계가 빠르면 괜찮아.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가 느리면,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면 이 물질은 아예 반응물에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 1승으로 끝나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식을 딱 썼더니 뭔 일이 벌어져? 누가 있어요? CL이라는 중간체의 농도가 있죠. 이 중간체의 농도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처음에 내가 집어넣은 반응물이 아니거든요. 얘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된 경우는 두 번째 있는 얘네를 가지고 속도식이라고 써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 있는 물질을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609페이지, 속도 결정 단계. 거기 위에서 6번째 줄에 가면 연두색으로 네모 박스 해놓은 거 있죠? 두 번째 줄 갈게요. 속도 결정 단계는 또는 속도 제한 단계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 단계는 전체 반응의 진행 속도를 제한한다. 따라서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은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을 보면요. 이게 뭐 있어요? 이산화질소랑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이제 진행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두 단계로 지금 내가 단계를 쪼개놨는데요. 느린 단계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어떤 단계가 느려요? 첫 번째가 느려요. 그죠? 첫 번째 단계 속도를 다 잡아먹는, 시간을 다 잡아먹는, 얘가 속도 결정 단계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반응 속도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1의 NO2의 몇 승? 1승. NO2의 몇 승? 1승. 따라서 얘네의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식은 첫 번째 단계가 단일 단계니까 단일 단계라서 K의 NO2의 뭐가 돼요? 제곱으로 바로 갈 수 있죠. 그죠? 이게 이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식이에요. 그럼 얘는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 반응, 이 반응의 전체 반응은 NO2에 대해서 몇 차? 2차. CO에 대해서 몇 차? 0차. CO의 농도는 아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응 메커니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CO랑 하는 이 반응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얘네 눈 깜짝하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속도 결정 단계에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빨라요, 느려요? 언제나 느려요. 제일 밑에서 4줄 올라가세요. 이 메커니즘에서 NO3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생성되고 소모되어 없어지는 물질인 뭐요? 반응 중간체로 작용한다. 비록 반응 중간체는 전체 균형 반응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응 중간체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다? 필수적이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체는 정상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고 종종 어떻게 될 수 있다? 분리될 수도 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1, 2식 있고 밑에 까만 동그라미 3개 있지 않아요? 그중에 나는 세 번째 동그라미에만 줄 칠 거예요. CO, 즉 일산화탄소는 속도식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속도 결정 단계 이후에 뭐에 참여한다고요? 메커니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반응 메커니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1번, 가장 느린 단계 속도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2번, 단일 단계를 다 더하잖아요. 그럼 전체 균형 반응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단일 단계가 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각 단일 단계가 1차거나 2차면 된다는 뜻이에요. 단일 단계가 3차인 경우가 나오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라고요. 이건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메커니즘이 속도식과 일치해야 된다. 이건요. 각 단일 단계 반응에서 제일 느린 단계를 내가 찾았거든요. 그러면 걔의 속도식이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랑 맞아 떨어져야만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느린 초기 단계를 가진 메커니즘이 있어요. 얘는 굉장히 쉬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 좀 보실래요? 두 개의 이산화질소가 플로린 분자를 만나갖고요. 두 개의 NO2F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험으로 해봤더니 속도 법칙이 NO2의 1승, F2의 1승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얘네의 반응, 메커니즘을 봤어요. NO2, F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NO2F랑 플로르 원자가 생기는 이 반응 1단계가 지금 빠르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지배하는 게 몇 단계예요? 1단계예요.
1단계 반응 속도식 쓰시오. 뭐 어떻게 쓰면 돼요? K에 NO2의 몇 승? 1승. 왜? 개수가 1이잖아. F2의 몇 승? 1승. 실험적으로 내가 구한 거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첫 번째 메커니즘 같아요. 첫 번째 메커니즘 개수를 차수로 올렸더니 실험식으로 내가 구한 거랑 실험적으로 실제 해본 실험과 맞아 떨어진다고. 얘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이거는 제 얘기를 먼저 듣고 줄 치도록 하세요. 맞나? 얘는 빠름.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가역 반응. 얘는 느림. 이게 원문으로 번역했을 때 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가 그냥 패스트, 빠르니까요. 패스트라고 써 있고요. 이거를 가역이라고 안 써놓고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써놔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건 평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16장 다음이 평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평형이라는 개념을 넣어놓기가 좀 뭐해서 이걸 가역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전체 반응은 이거예요. 두 개를 다 더하면 저게 나오거든요. 전체 반응은 이건데 느린 단계가 몇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그죠? 그럼 속도는 누가 결정해요? 두 번째 단계가. V는 K. 여기서 가는 거 이렇게 쓰려고요.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속도의 속도 상수를 K2. 왜? 두 번째 반응이니까. 얘는 첫 번째 반응의 속도 상수 K1. 얘는 거꾸로 가잖아요. 첫 번째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 그래서 K-1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얘 속도 결정 단계가 몇 번째 단계니까 두 번째. V는 K 뭐에? 2에. 그 다음에 NO 몇 승? 1승. NO3에 1승. 끝났다라고 생각했더니 문제가 생기죠. NO3는 뭔 체예요? 반응물이 아니고 중간체예요. 따라서 쟤네의 농도를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중간체의 농도를 첫 번째 식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첫 번째 식은요. 가역 반응이 빨리 진행된다는 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네가 만나서 일산화질소랑 산소가 만나서 삼산화질소가 되잖아요.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럼 얘가 거의 없어지고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럼 얘가 또 다시 뭐로 가요? 다시 역반응하겠죠. 그죠? 어차피 가역 반응이니까. 너무 많이 가면 이 많이 간 것만큼이 또 다시 와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해요. 이 가역적이다 또는 평형이다. 얘는 반응을 하자마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죠. 다시 절로 가죠.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예? 그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NO3가 빨리빨리 없어져 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NO3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데 나는 불안정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이 속도가 두 개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가 변화가 없는 상태, 평형 상태에 온다고요. 그 상태란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해요? 같아지는 상태에 온다고요. 예? 그럼 보세요. 정반응 속도 어떻게 써요? V 정은 K1에 NO의 몇 승? 1승. O2의 몇 승? 1승. 그죠? 왜? 단일 단계니까. 바로 개수가 차수로 올라가면 되니까. V 역은 역반응 속도는요. 거꾸로 가잖아요. 뭐에? K-1에 누구에? NO3의 몇 승? 1승. 왜? 거꾸로 가는 반응은 반응물이 NO3니까. 얘네가 몹시 빠르고 가역적이다라는 건 집어넣자마자 얘네 두 개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 같아진다는 얘기라고요. 그리하야 여러분은 찾아내실 수 있다고요. NO3 농도는 뭐분의? K-1분의 K1에 누구? NO 그리고 뭐요? O2. 따라서 중간체 농도가 실제 반응물들의 농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걔를 여기다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K2 곱하기 K-1분의 K1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NO에 몇 승 돼요?
제곱돼야죠. 여기 NO 하나 있는데 이거 자체가 NO가 또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O2에 뭐예요? O2에 얼마요? 1승. 그럼 얘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두 개 하나 개수가 다 차수로 올라갔으니까 뭐야 이거 단일 단계 반응 아니야? 아니요. 실제로 단일 단계 반응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뭐라서 느린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체의 농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앞에 개수와 차수가 같아지는 특이한 케이스에 반응이 나오는 것뿐이죠. 이해 가시죠? 네. 꼭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610페이지 느린 초기 단계를 가진 메커니즘부터 아직 줄 안 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느린 초기 단계를 가진 메커니즘 첫 번째 줄이요. 느린 초기 단계를 가진 메커니즘이다. 즉, 첫 번째 단계가 뭔 단계래요? 속도 결정 단계이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인가? 제일 끝에 중간쯤부터 가는 게 찾기가 쉽겠다. NO2랑 CO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에서처럼 전체 반응 속도식은 속도 결정 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반응물을 포함한다. 뭐가 느릴 때? 첫 번째 단계가 느릴 때는요. 첫 번째 단계가 느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는 이 단계 자체가 첫 번째 단계라는 건 반응물만 가지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중간체가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반응물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느리면 그냥 괜찮은데요. 문제는 그 밑에 나오는 뭐예요? 빠른 초기 단계를 가진 메커니즘이요. 두 번째 줄. 빠른 초기 단계의 생성물은 생성되자마자 반응물로 바뀌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빠르고 가역적인 단계에서 생성물들은 생성될 때의 속도만큼 빨리 뭐로 변해요? 반응물로 변해서 뭐에 도달해요? 평형에 도달해요. 612페이지 가시죠? 첫 번째 식. 이거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 다 책에 있는 거거든요. 두 개의 NO랑 O2가 만나서 두 개의 NO2가 돼요. 네, 이 반응이 있을 때 그 밑에 제한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 NO랑 O2가 만나서 뭐가 돼요? NO3. 그 밑에 NO3랑 NO가 만나서 뭐가 돼요? 두 개 다시 NO2.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써 있어요? 빠름. 두 번째 단계가 뭐래요? 느림. 그래서 속도가 결정된대요.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그러면 1. 속도 1, 즉 정반응 속도는 K1에 NO 농도 1승, O2 농도 1승. 있어요? 없어요? 식. 있죠. 그 식에 줄 치시고요. 그 밑에 속도 1, 역반응 K-1에 NO3의 농도 1승. 있죠? 밑에 줄. 여기서 K-1은 속도 상수이고 NO3는 역반응에 대한 뭐다? 반응물이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NO3를 반응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된다. 찾으셨어요? NO3를 반응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된다. 정리했더니 뭐가 됐어요? NO3 농도는 K 뭐분의? 마이너스 1분의 K 뭐? 1. 그 다음에 NO의 몇 승? 1승. O2의 몇 승? 1승. 그 밑에 줄. 그 다음. 느린 단계인 단계 2의 속도식에 NO3를 치환해서 집어넣으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그 완결된 식에 네모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줄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반응에 전체 반응을 써라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긴 해요. NO2의 NO의 제곱, O2의 몇 승? 1승. 근데 이 K는 얘랑 어때요?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니까? K1, K-1, K2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613페이지 촉매, 반응의 촉진. 촉매 갖고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려고요. 일단 촉매는 이런 뜻이에요. 반응을 하는데 어차피 그 반응에서 전이 상태가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전이 상태까지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너무 어떻게 많이 필요한 거니까.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니까? 활성화 에너지니까. 그럼 촉매가 들어간다는 건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낮춘다는 얘기는 반응할 때 반응의 길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그 반응을 좀 더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촉매를 넣었어요. 생성물이 많이 얻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촉매를 넣으면 생성물이 많이 얻어져요. 그건 아니에요. 많이 얻어지진 않지만 시간이 어때요? 짧아지는 거죠. 공업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많이가 아니고 짧은,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생성물이 생기자마자 바깥으로 뺐을 때 100시간 들여가고 100%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한 3시간이면 50%가 만약에 얻어진다고 치면 그냥 그거 빨리빨리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촉매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촉매 세 번째 줄, 더 일반적으로 반응 중에 소모되지 않아서 속도만 증가시키는 물질, 얘를 뭐라 불러요? 촉매. 밑으로 내려오세요. 촉매 작용의 기초. 첫 번째 줄 끝에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촉매 상수를 크게 하여 결국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제일 마지막 줄, 촉매는 정반응과 역반응을 어떻게 한다? 빠르게 한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중요한 얘기. 동일한 수득률을 갖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성물이 얻어지는 비율은 어때요? 똑같다고요. 동일한 수득률을 갖는데 생성물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보다 빠르게 생성된다. 그 밑에 줄, 촉매는 반응에 대한 다른 메커니즘 제공에 의해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준다. 세 줄 내려가시면 촉매는 소모되지 않고 사용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생성된다. 실제로 우리가 촉매로 쓸 때 사실 더 좋은 거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균일 촉매예요. 반응물이 용액이잖아요. 그럼 촉매도 그 용액 안에 녹아 들어가서 같이 용액상으로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일 촉매는 같은 상에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섞일 가능성이 커지는 애를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줄, 균일 촉매는 반응 혼합물과 함께 용액 속에 존재하고 모든 균일 촉매는 기체, 액체 또는 녹을 수 있는 고체. 이게 균일 촉매라고. 그러니까 균일 촉매는 잘 걔네들하고 반응물하고 같은 상에서 섞일 수 있으면 균일 촉매예요. 얘가 불균일 촉매예요. 에틸렌의 이게 금속 촉매를 수소화하는 이 반응은요, 사실은 정확한 완벽한 반응 메커니즘이 아직 다 구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게 금속인데 백금 금속이거든요. 백금이나 팔라듐을 갖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수소 분자가 이제 금속이랑 이렇게 흡착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설명은 금속은 뭐가 돌아다녀요? 자유전자가 표면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에 있는 그 자유전자들이 수소들한테 이제 자꾸 전자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분자들의 결합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띌 수 있는 거죠. 수소가 HH가 만나서 H2 분자가 되는 이유는 나 전자 몇 개, 하나, 너도 몇 개, 하나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 2개 가지고 안정해지자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그 전자를 어떻게 해요? 제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분자를 이렇게 뭐로요? 수소 원자로 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하나 더 중요한 건요. 왜 놀이동산에서 그런 거 아세요? 애들 보고 엄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엄마 찾으라 그래요? 거기 서 있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요. 두 입자가 같이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불규칙하게. 그때랑 한 입자가 고정돼 있을 때랑 언제가 만날 확률이 높게요? 한 입자 고정돼 있을 때가 높아요. 둘 다 돌아다닐 때보다. 그래서 애들 보고 엄마 잊어버리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디로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 확률이 그래도 높아요. 그래서 그래요. 얘가 그것도 돼요. 에틸렌이나 수소나 둘 다 뭐예요? 기체죠. 걔네들이 막 불규칙하게 서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부딪히는 그렇게 해서 되는 실제 반응을 할 수 있는 횟수보다요 훨씬 낫지 않겠어요? 하나가 뭐에 고정돼 있어요? 고체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체가 와서 부딪혔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게다가 얘네는 수소 H2가 아니고 원자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얘네를 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어떻게 되고요? 커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불균일 촉매인 수소 같은 걸 집어넣으면 첫 번째 줄, 불균일 촉매는 서로 다른 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빠르게 한다. 세 줄 내려가세요. 그래서 반응은 몇 차가 돼요? 0차 돼요, 0차. 왜? 촉매 표면이 다 덮어지면 더 이상 반응 못해요. 이 얘기는 내가 반응물 자체, 수소나 에틸렌을 많이 집어넣는 건 별로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도 결정 단계가 그 옆에 설명이 있어요. 촉매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반응물이 촉매 표면을 덮으면 반응물을 더 첨가해도 속도 증가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이해 가시죠? 네. 연습 문제 불러드릴게요. 여기 연습 문제가 2판하고 3판하고 문제가 조금 번호가 다른 게 있어서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면서 부를 테니까 잘 들으세요. 16번, 19번, 26번, 33번,
그리고요 47번 문제를 2판 사람들은 38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2판에 38번, 3판에 47번이고 문제가 3판은 틀렸어요. 2판은 괜찮은데 3판이 틀렸더라. 47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에, 문제 읽어보세요. 어떤 반응에 속도 상수가 얼마래요?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33.6이다.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75도로 고치세요. 네. 가끔 이런 되도 안 하는 틀린 문제들이 있어갖고. 네. 문제가 75도예요. 네. 그 밑에 49번 문제는 2판에선 50번이에요. 2판에 50번,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49번. 그리고 52번은 똑같아요. 52번, 59번, 61번. 이 정도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고생하셨어요.